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물론 한의사지만 가족 중에 의사가 있어요. 설사 가족 중에 의사가 없더라도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게 반길 일이 전혀 아닙니다. 경쟁자가 많아지잖아요. 두 번째, 제가 이 사업 계획을 만들 때 뉴스를 만들겠다 혹은 교육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내용이 있거든요. 물론 오늘 영상은 뉴스나 교육 사업보다는 유튜브에 올리기 위한 영상으로 찍긴 했지만, 그래도 영상을 보시면 제가 왜 그런 계획을 한 건지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전 어렸을 때 말이죠, 약간 국뽕 기질이 있었어요. 15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한국이 자랑할 게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손꼽을 만한 게 바로 한국의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점은 거의 없는데 장점은 굉장히 많은 사기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환자 부담도 없고 정부에서도 딱히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서비스는 또 세계 최강이에요. 이런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의료 시스템이 유지가 가능한 걸까? 왜냐하면 등가 교환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인풋과 아웃풋은 비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당시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낮은 수입을 통해서 희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인의 뛰어난 손기술과 명석한 두뇌가 이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누가 가르쳐준 건 아니지만 이게 아니면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우리가 돈을 적게 내는 만큼 한국 의사들도 박봉일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반면 미국 의사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사기적으로 돈을 잘 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심 의문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선진 의료 서비스를 왜 타국가에서는 따라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의료인들이 욕심이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런 좋은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의료 민영화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또 의문이 들었어요. 의대 인기가 왜 이렇게 높지? 경기가 안 좋아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의대의 인기는 너무나도 치솟고 있었고 수입도 제 생각에 결코 낮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랑은 크게 관련 없는 분야니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각의 변화가 일어난 게 바로 공공의대 사건이었습니다. 제 가족이 의사라고 했었죠. 저 역시 당시에 의사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개에 따라서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 유튜버를 보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이 공공의대가 정치인들의 부정 입학을 위해 신설되었다. 그리고 부정 입학을 위해 사용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상위층의 부의 대물림을 위해 사용될 거다라는 내용은 꽤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설립 취지가 괜찮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냥 정시 100%로 만든다면 부정 입학에 여지가 없으니까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냥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었죠. 어쨌든 결국에 저는 당시에 공공의대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충격에 빠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의사들의 수익이 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실제 통계를 알게 된 거예요. 저의 상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OECD 대비 의사들의 수익이 굉장히 낮은 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고수익 굉장히 상위권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2등이었던 걸로 기억을 했어요. 이 통계를 보니까 뇌정지가 오더라고요.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 제도 하에서는 분명 의료 부담이 낮은 것도 맞고 저수가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연봉이 나온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 돈을 적게 지불을 했는데 버는 돈이 많다고? 귀신이 와서 돈을 가져다 준가? 비는 돈은 혹시 조상님이 와서 내고 가셨을까요? 이게 돈이 복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하긴 했는데 마침 그 의사를 대변하는 유튜버가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이 고수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바로 의사들의 중노동과 긴 근무 시간에 의해서 고수입이 형성이 된다. 거기에 또 다른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해답이 나왔습니다. 어느샌가부터 말이죠. 갑자기 지방의료가 붕괴를 한다던가 혹은 병원의 인턴들이 사라져서 인턴들의 처우가 개선을 하게 된다던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거든요. 제 가족이 병원에서 일하는데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인턴 레지던트가 없어서 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의사의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면 사실 이 기존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적게 내도 말이죠. 의사 수가 그만큼 적다면 의사들이 많은 돈을 버는 게 납득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도 납득이 가는 거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선진국에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사 수도 늘리고 수가도 전면적으로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의사들 수입에 큰 변화가 없으면서도 기존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그 방법을 택하지 않는 데는 모두 이유가 있겠죠.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바로 건보가 따블이 되는 겁니다. 의료비가 폭등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등가교환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소수의 의사가 타먹는 건보료가 고갈된다고 난리인데 받는 인원도 늘어나고 1인당 받는 금액도 늘어난다? 훨씬 빨리 고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둘 다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영상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아과 미달 현상이고 그에 따른 정부를 의지해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입니다. 사실 이전 정부에서는 한쪽 그러니까 민주당만 주장하던 모양새였죠. 그런데 이제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전 정치권이 의대를 증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 외에도 의대 점수가 나날이 폭등을 한다던가 임금 상승률, 수입 상승률이 의료인 중 최고라는 그러한 몇 가지 이유들을 포함해서 의사 숫자가 정말 적은 게 많구나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사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소아과가 미달인 이유는 소아과 의사의 대우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도 제가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정부 측 주장 뭐냐? 실제로 OECD 대비 의사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도 사실이고 지방의료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 수요도 증가할 거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정보, 바로 미용 시장 증가로 인해서 의사가 공급이 일정해도 수요가 폭등했다. 그리고 반면 의사 측 주장은 뭐냐? 한국은 일단 첫 번째, 소아과 미달은 낮은 대우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고,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의사 숫자가 적어도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원격 의료로 인해 효율성이 증가하고 저출산으로 인해 의료 수요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더 이상 의대 정원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 이게 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객관적인 팩트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얻은 정보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신 분들은 어디선가 좀 비슷한 걸 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맞습니다. 이 나무위키를 보면 말이죠. 틀이라고 이렇게 정보들을 모아서 틀로 정리해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틀을 사용해서 정보를 정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용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이 틀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 작업이 더 필요합니다. 위에서는 제가 이 정부 측 주장과 의사 측의 주장을 그냥 담백하게 나열만 했을 뿐이지만 실제로는 이 주장들이 팩트인지 검증을 해볼 필요도 있고 그런 과정을 한눈에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인턴수가 줄었다, 이거는 뭐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죠. 저도 정확한 건 아니라서. 그리고 뭐 소아과 미달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드러난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주의 표시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당연하지만 이런 표로는 전달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제가 의사편을 들어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객관적인 근거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제 멋대로 상상으로 만든 거예요. 일단 현재로서는 의사 숫자가 적은 건 맞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고령화 때문에 이 의사 수요가 반짝은 늘어날 거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의사 공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수요가 또 훨씬 더 줄어들 건데 의사가 더 많이 남게 될 거다. 여기서 말하는 건요. 이 표가 팩트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사 전달을 이 표로서 전달을 한 거고, 제가 100마디로 주장을 하는 것보다 이 표 하나로 주장을 하는 게 훨씬 더 전달력과 호소력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표를 들이밀면서 지금부터 의사 공급을 늘리는 거는 늦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제가 이 고령화나 혹은 미용으로 인한 수요를 모두 고려했다는 게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제가 뭐 아는 사람들이랑 이 관련된 논쟁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표를 그린다? 그런 것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표를 아까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어준다면 내가 필요할 때 그 링크를 즉시 이 표를 바로 찾아서 이 토론에서 즉각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 영상으로 제가 다음 영상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아주 짧은 영상에 대해서 간단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틀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공급이 넘치더라도 의사를 뽑아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댓글로 달도록 하겠습니다.